반갑습니다. 국고처 사부 송관종입니다. 오늘은 그 외투를 입고 없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추울 수 있다 그래서 입고 나왔는데 역시 나와보니 입김이 좀 나오네요. 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5,000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달성이 되겠죠. 다만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올해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미증시는 여기서 음봉이 툭 떨어지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요. PC나 또 약간 이제 경기 GDP 성장률 이런 게 발표가 되는데 그닥 중요도는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제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다소 퇴색했기 때문에 크게 작용은 하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제 정세나 아니면 AI 거품론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 심리를 좀 발동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강하게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기에 대해서 좋은 전략을 드릴 텐데 근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또 방송 참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욱 캐스터께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충을 해결하는 국고처 4부 2025 연간 베스트에 빛나는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만나보기 전에 저와 함께 이번 주 꼭 짚고 가야 할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추가 기술 이전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알테오젠이 장중 9% 넘게 급등했습니다.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전태현 대표는 피하 주사 전환 기술 ALT-B4에 대해 또 한 번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2030년까지 알테오젠의 상업화 품목을 9개로 확대하겠다며 중장기 성장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일본 로봇 기업 야스카와 전기와 생산 현장 로봇 자동화 협력을 본격화하면서 계열사 포스코DX가 부각됐습니다. 이번 협력에서 포스코DX는 설비 배치 설계부터 시스템 연동까지 자동화 구축 전 과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면서 로봇 자동화 확대에 따른 중장기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클로봇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로부터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의 시스템 통합 인증을 글로벌 파트너 중 처음으로 획득했습니다. 이번 인증으로 클로봇은 스팟의 현장 도입부터 양산 및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제조, 발전, 재련 등 산업 현장에서 로봇 기반 설비 점검 수요 확대가 클로봇의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한전 기술을 중심으로 원전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AI와 반도체 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원전 역할이 재평가되고 있는데요. 대형 원전과 SMR 수혜 기대가 동시에 반영되면서 한전 기술은 1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방송과 관련해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답변 고민해보시고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코스피 5천 임박 주도 섹터는 이라는 질문이고요. 1번 현대차, 2번 삼성바이오로직스, 3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뜨거운 감자 현대차부터 바이오, 반도체 종목들 보이는데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이어지는 강의 함께 하시면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후에는 종목 상담이 진행됩니다.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함께 알려주시고요. 오늘 강의 주요 섹터의 종목인 삼성전자와 알테오젠, 또 유진로봇은 우선 상담으로 먼저 연결되니까요. 해당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관종 파트너는 오늘 오전 10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로봇주 이후 시장 핵심 종목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송관종 파트너의 강의 바로 만나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음봉이 툭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시장은 그래도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5,000포인트로 눈앞에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코스닥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왔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지나면서. 그런데 바이오는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알테오젠이 강하게 들어올렸죠. 저점 대비 한 15%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저들은 바이오를 털기 시작했을까? 요거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미리 예측을 했었는데 그 SK 하이닉스나 반도체가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죠. 그런 일환이지 않나 우리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 날 기준으로 해서 4,800%까지 다 왔단 말이에요. 제가 연말에 만약에 5,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이종욱 캐스터께서 뭐 몸빼바지를 입고 한번 인증사실을 날려라. 그만큼 이제 우리 시장에는 기념비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불과 한 2, 3주 전이었는데 지금 5,000포인트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5,000을 넘어서 뭐 5,500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데 이게 1월 달에 달성될 수 있을까요? 뭐 1월이든 2월이든 크게 상관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1월 내에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랠리가 나올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숨고르기 국면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 온기가 중소형주로 전이가 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죠. 최근에 중소형주 관련주들이 튀어 올라가긴 했는데 거래가 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요. 우리는 그런 장세를 뭐라고 합니까? 화중지병이다.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거래도 좀 실리고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무한 질주가 계속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대만이 330조 원을 투자를 했다. 그래서 대만의 TSMC가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을 증설을 하고 그로 인해서 관세 혜택을 받았죠. 그럼 경쟁자는 관세 혜택을 받고 또 이렇게 하는데 과연 TSMC가 왜 애리조나 공장에 투자를 했을까요? 이건 이제 중국의 침공에 대비하는 이런 움직임이고 미국은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서로의 이제 윈윈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항상 투자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화들짝 놀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TSMC는 저런 자신감을 내비쳤을까요?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 매출은 20%, 순이익은 35% 증가를 했고 첨단 공정의 매출은 무려 77%까지 차지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대표가 딱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AI는 거품이 아니다. 강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순이익도 급증을 하고 첨단 공정 매출도 증가를 하는 이런 흐름 때문에 우리 이 정도면 대만 침공할 수 있는 중국의 흐름 따라서 저 공장 저쪽으로 좀 옮겨보자. 그래서 안전한 우산 속에 좀 있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최근에 잘 올라갈까요? 탄력이 좀 둔화될까요? 탄력이 둔화됐죠. 왜냐하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렸던 그 시기보다는 최근에는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잘 안 움직인다는 거죠. 미국이 잘 올라가는데 잘 안 움직여요. 자, 이런 흐름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내지가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고 팔고 싶은 투자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차하면 팔려고 다들 물어봅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서 중국의 추격이 생각보다는 거세죠. 그리고 또 트럼프가 또 관세 문제를 또 들고 나왔고 좀 이러면서 상당히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바닥에서부터 끌고 가는 투자자가 있어요. 저도 이제 투자 전략을 물어보면 지인들이 물어보면
똑같이 일관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SK 하이닉스였는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잘 올라간다. 들고 있으면 홀딩을 하라. 대부분이 물려 있었다는 이야기죠. 홀딩하자. 충분히 추가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홀딩하자. 그런데 일부 투자자들은 팔아요. 겁이 나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수익을 먹고 이제 시쳇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조금 먹었으니까 아우 이제 징그럽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근데 너무 잘 올라가니까 중간에 사요. 그래서 오롯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수익을 챙긴 분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다 물려 있었을 테니까.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마찬가지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끌어올렸지만 기관이나 이쪽에서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를 이제 추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저들도 큰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는 일은 뭐예요? 계속 눌러주면 반도체 매수합니다. 물론 달러의 움직임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반도체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수는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되면 지수가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탄력이 둔화되면 투자자들은 수익률을 향해 쫓아가죠. 그래서 종목의 순환매가 나온다. 그럼 대형 반도체보다는 일단은 얼죽반이죠. 반도체가 좋고 자동차가 좋고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들이 숨고르기가 나오게 되면 소부장으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 순환 랠리가 나오냐? 이것은 자금은 수익률을 향해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수는 정책이 있으니까 낙수 효과로 인해서 소부장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쪽의 흐름이 좋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달러가 정부의 그 스무딩 오퍼레이션 때문에 약간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미세 조정 때문에 또 달러 수요가 이제 연말 이후 약화되면서 약간 눌러줬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미 대선이 있을 것이고 그와 연계된 우리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겠죠.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난번에 왜 더 강한지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우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동안에 베팅을 해놨던 그런 종목들이 비중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보이게 되면 외국인들은 위험 노출액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익스포저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대형주를 매도를 하고 그게 수익률을 쫓아서 뭐 코스닥이나 아니면 얼죽반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 소부장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키 맞추기 상승이죠.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반사적으로 코스닥도 올라가죠. 이런 이제 흐름인데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면 이제 그런 자금들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움직임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 반도체가 올라갔던 9월의 교훈. 그때 사실은 우리가 방송에서 2주 안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2주 안에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이란 말을 쓰게 되면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9월 달에 교훈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을 이제 이번에 심하게 흔들었고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때 이제 골드만삭스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투자자들 대부분이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기관 투자자들도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시장의 공포가 확산이 됐고 모든 투자자들의 그 물량을 받아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급등을 시켰고 또 투자자들이 기관들이 좀 따라붙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그때를 생각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생각에 대비해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종욱 캐스터께서 똑소리나게 잘하니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임박. 주도 섹터는 질문인데요. 1번 현대차, 2번 삼성바이오로직스, 3번 삼성전자, 4번 SK하이닉스가 보기입니다.
이쯤에서 힌트를 얻고자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질문에 정답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번 현대차 또는 3번 삼성전자가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 일단 CES 때문에 뭐 로봇이 뜨겁기도 하고 또 자율주행 이슈도 있는 현대차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고요. 네. 또 이 질문에서 지수 상승을 견인할 종목을 또 찾는 질문이다 보니까 시총 비중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가 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런 접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지수 관련주가 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수 관련주는 지금 현재 업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항상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 정당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정권 창출이고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게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나 이쪽에서는 충분히 주식시장을 띄워서 또 우리 국민들 잘 살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한 표를 열심히 받겠다 이런 기본적인 전략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를 부양하려고 하기 때문에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죠. 근데 외국인들은 어떤 남북과의 관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큰 종목을 들어온다니. 한번 제가 이종욱 캐스터에서 한번 여쭤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어떤 게 더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좀 더 잘 갔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이 지인들이 가지고 있어서? 맞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그 젊은 분들도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시총 사이즈가 큰 현대차, 아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이 올라갔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약간 탄력이 둔화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주류에 있는 현대차나 또는 시총 사이즈가 가장 큰 삼성전자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주 정확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의견 남겨주고 계신 거 제가 다 확인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함께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강의 주요 섹터의 종목, 삼성전자와 알테오젠, 또 유진로봇은 우선 상담으로 먼저 연결되니까요. 해당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송관종 파트너의 명쾌한 분석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관종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방송은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로봇주 이후 시장 핵심 종목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남은 강의 만나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감자, 현대차를 간단하게 보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볼 필요 있겠죠. 자, 현대차, 자동차에서 화려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CES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죠.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기술력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움직임인데 이로 인해서 로보틱스, 자율주행 이런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제조업을 넘어서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하는 그런 현대차 시장이 강하게 끌어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현대차를 그 바닥에서는 놓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상승하는 날 리포트로 이제 제시를 해드려서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차가 치고 올라가면서 그룹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죠. 최근에 그동안 안 올라왔던 그 못난이 기아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일단 그룹 밸류체인 전반이 재평가가 동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부품주나 로보틱스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은 시장이 아주 긍정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부품주도 그동안에는 잘 안 올라왔죠. 부품주는 사실은 실적이 아주 좋아지거나 이럴 때 치고 올라가는데
부품주들이 연속적으로 상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또 로봇 관련주 뭐 액추에이터나 감속기나 모터 이런 쪽에서 주문이 폭주하면서 실적 기대감 때문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처음에는 우려감도 있었죠.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이런 일을 하느냐. 근데 지금 25조 가치를 측정받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싱가포르로 가서 잠깐 이제 방송 출연 못했는데 이제 MBA 해외 기업을 이제 탐방을 했어요. 그때 이제 현대차를 방문했는데 현대차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친환경으로 해서 식물을 재배해요. 그러니까 채소를 재배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봤더니 싱가포르는 모든 것들을 다 수입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채소도 수입하는데 이런 국가에서 현대차가 여러분들께 친환경적으로 이런 채소까지 재배하는 이런 걸 이제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방문국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기업 이미지 제고에 아주 큰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현대차는 지금 기존의 현대차가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모빌리티 기업으로 재전환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사업을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거죠. 이전의 현대차는 현대차가 아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인식 때문에 초반에 이제 딱 첫 번째 상승 나올 때 이제 지시를 해드렸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처럼 치고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다만 기존의 현대차가 보여줬던 그런 움직임보다는 주가의 재료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고 로봇 상용화 기대감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가 나온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장에 제가 견학을 했을 때 보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든 게 이제 자동화되고 무인화되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런 움직임 때문에 기업 가치는 많이 늘어나고 또 테슬라도 지금 최근에 전기차에서 우주항공이나 또는 자율주행 이쪽으로 기업의 가치가 또 변하는 거죠. 마침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테슬라, 국내에서는 현대차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삼성, SK 하이닉스가 끌어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들과 자동차 관련주들이 쟤들이 쉬어갈 때 끌어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차의 움직임은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차 부품주들 또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현대차는 당분간 어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쉬어갈 때 그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공식을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반도체 투톱 얘들이 둘이 같이 올라가면 세게 올라가는 장세고 얘들이 소폭만 움직일 때는 자동차나 아니면 얘들이 쉬어갈 때는 자동차나 금융주가 같이 움직이는데 금융주는 트럼프 정책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크게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실적은 좋은데 자 그랬을 때는 어떤 게 올라갑니까? 철강, 금속 아니면 정유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재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투톱이 끌어주고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시총 4등이나 5등 정도 되면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기차가 같이 끌어주는 이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현대차도 지속적으로 잘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난 돈이 없어서 대형주 투자를 못해.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테마는 어디입니까? 테마는 많아요. 로봇 관련주도 보면 사실은 이제 로봇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장을 앞서 나가는 투자 전략 제시하는 송견지명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고처 사부에서는 지난 연말 11월 달 지속적으로 다음에는 로봇이 될 것이다 해서 로봇에 대해서 한 3번, 4번 정도 했던 기억이 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흐름 따라서 리포트로 이제 그런 종목들을 많이 제시드렸는데 그런 움직임 속에서 안정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섹터가 뭐예요? 재건 관련주들이죠. 지금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젤런스키 트럼프 만나서 이제 최종 도장 꽉 찍겠다 이런 건데
10년에 걸친 대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재건주들이 처음에는 이제 철강건설 플랜트 이쪽이겠지만 이후에는 인프라, 재건, 물류, 보안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이제 물론 이제 큰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주로 주도를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도 이제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현재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수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 섹터에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관련주들이 바닥권이라는 거죠. 계속 양치기 소년이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합의한다, 못한다, 합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실망해서 이제 더 이상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빠질 위험은 제한적인데 만약에 이번에 그게 형성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력한 랠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는 적게 기대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공략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다 올라가는데 뭐 2차 전지도 자동차도 심지어는 뭐 요즘에 유가가 들썩이니 정유화학 관련주도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안 올라가는 섹터가 어디가 있어요? 바이오. 자, 하물며 현대차도 저렇게 올라가는데 바이오는 발동만 걸리게 되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난번에 반도체 관련한 것처럼 움직임이 나온다.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번에 급락이 나왔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 약품부터 움직였었죠. 두 가지 축이 있는데 메시, 그다음 신개념의 비만 치료제. 근데 메시가 임상 결과가 괜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진행하면 이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깜깜이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흔들었는데 하등의 이유가 없었는데 흔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이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황반변성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잘 판단 말이에요. 요건 이제 그건 병에 담기도 하고 일회용 주사기, 프리필드 시린지 방식으로 하는데 삼천당 제약은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미국의 관계사가 삼천당 제약을 도와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특허 소송에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호재잖아요. 근데 그날 10% 이상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테오젠은 어땠어요? 알테오젠은 뜬금없이 또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그 기자들이 써냈어요. 지금 독일 연방법원에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해서 판매 금지가 됐다. 이게 유럽으로 확산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을 이제 제기를 했었죠. 캐캐 묵은 재료인데 그것 때문에 갭 하락이 나고 흔들었어요. 저는 투자자들한테 그랬어요. 이건 의도적인 흔들기다. 대신 장후반에 수급이 붙고 다음 주에는 강하게 치고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는 하루 빨리 움직였던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과거에 9월 달에 투자자들이 벌벌 떨 때 그런 움직임이 되지 않겠냐. 만약에 안 올라가면 어떨 거냐. 반드시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시차의 문제이지 움직일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의도적으로 흔들어줬고, 근데 그게 여실히 증명이 됐던 게 이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신임 대표가 우리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요게 이제 알테오젠의 그 피하 주사 제형이죠. 요것에 대해서 조단위 기술 수출을 할 것이다. 지금 빅파마 욕구다고 마지막 조율 중인데 이렇다. 저도 이제 그 말을 했어요. 머크에 대한 우려감 분명히 상존한다. 10% 정도는 될 수 있다. 전체 머크 매출에. 그렇지만 뭐 다이치 상교나 기타 여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기술 수출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다음 주에 바로 치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하루 이틀 쉬었다가 월요일 날 아니면 수요일 날이 될 개연성이 높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숨고르기 나오고 수요일 날 어떤 발표되면서 치고 올라가든지 아침에 그게 발표되면서 치고 올라가든지. 근데 보유자의 영역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73%는 73만 원을 갈 테니까 홀딩하자. 제가 1300% 수익률이 나왔을 때 안 판 이유가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고 또 이래 인해서 CDMO 국내 대형주들이
강점을 갖출 수 있겠죠. 그래서 캐파를 많이 확장합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미국의 일라일리 공장을 인수를 해서 2026년에는 매출 5조 원을 달성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날 수 있다. 최근에 배당도 많이 두고 현금 흐름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겠죠. 이런 주주 환원 정책도 좋고 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온이 바이오 투심을 끌어올라가고 그 공백을 누가 채울 거냐? 바로 ABL 바이오가 채우겠죠. 지금 시총은 알테오젠, 에코프로 그룹주, 그다음 ABL 바이오죠.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2월달, 4월달에는 주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잘 움직이죠. 컨퍼런스 종료 후에 이제 그쪽에서 현장에서 서로 니캉니캉 잘해보자. 그래 계약 체결하자. 이런 이야기하고 그런 딜이 3월달, 4월달로 많이 이어지죠. 그래서 뭐 올릭스나 알테오젠이나 에비엘 바이오 계약 사례를 보면 그때 많이 나왔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기술 이전이나 또는 빅파마의 파트너십 체결 또 앞으로 이제 그 M&A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셀트리온이 미국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어떤 이런 M&A 재료로 또 한번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재료를 뿌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코스피가 너무 올랐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한 차선을 우려한 익스포즈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코스닥의 키맞추기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중소형주로 또 중소형 성장주로 자금 이동을 하고 이런 흐름이 다음 주 이후에는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코스피 대형주가 바로 조정을 받는 건 아니고요. 반도체를 언제 팔 거냐? 앞으로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3일에서 5일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눌러줄 때 사는 게 맞죠. 그래서 반도체는 대형주보다는 소부장으로 움직이는데 조금 이제 AI는 여전히 뜨겁다. 그렇다면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AI,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고 전력은 기존의 전력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야 원전을 가동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원전 관련주. 그다음 우리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원전.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일부가 튀어 올라가겠죠. 자, 로봇은 어떨까요?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로봇,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강점을 가질 걸로 보여지고 바이오 관련주들은 기술 수출이나 또 캐파를 늘리면서 CDMO 사업을 하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어떤 글로벌 빅파마와 그 기술 이전했던 게 대박구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의 주도 섹터는 뭐가 될까요?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로봇은 여전히 강하고 이런 종목들이 그 시총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플도 제미나이, 챗GPT 균형 제휴를 통해서 뭔가 빅테크 간 경쟁을 이제 실리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 관련 AI 산업은 여전히 견고하게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AI가 견고하다면 역시 HBM 공급 부족은 여전히 진행이 될 테고 또 세대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HBM4로 진화하면서 메모리는 호황을 계속 이루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반도체 소부장이 좋은 역할을 할 것이고 소부장 내에서도 세부 섹터인 유리기판이나 전력이나 또는 원전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고 로봇은 여전히 이제 올라가는데 로봇 관련주들은 그 안 올라갔던 종목들이 올라가요. 항상 그래서 초기에 있는 종목들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관련주들은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탄력을 받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결론.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주는 대로 쫓아가면 절대 돈을 벌지 못한다. 제가 해보니까 투트랙 전략만이 돈을 크게 벌더라. 왜냐하면 마지막에 스포트를 한단 말이에요. 모두 다 떨구고 강하게 스포트를 하는데 투자자들은 중간에 다 팔아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바닥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따라 붙었다가 조금 먹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더 강하게 올라가면 발 동동 구르고. 자,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때 매수하고 또 흔들어서 안정이 될 때 들어가는, 그러면 어떻게든 주식은 적정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해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들이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많이 물려 있어. 투자금이 많이 쪼그라들었어. 이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좋은 방법 하나. 적은 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내서 그 자금으로 스윙으로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베팅하는 이런 전략인데, 이건 검증된 방법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국경제TV에 10년 넘게 있었지만 제가 아무리 잘해도 투자자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못 벌었어요. 근데 작년처럼 강하게 돈을 벌었단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앞자리가 바뀌어요. 지금 방송에서 제가 계좌를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따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면 뭐 1,000만 원 단위가 억대로 또 억대가 몇십억 대로 바뀌는, 그래서 숫자가 꽝 찍히는 거죠. 알테오젠 1000% 넘게, ABL 바이오도 1000% 넘게 찍히는. 근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모든 투자자들이 강력한 제가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수익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자, 요점. 하루에 5%만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럼 한 달이면 더블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첫째 달, 둘째 달은 재투자를 하는 거죠. 수익금을. 왜냐하면 금요일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넷째 달부터는 4천만 원 가지고 5%만 내면 여기에서 수익이 4천만 원이 되면 1,000만 원 정도는 품위주비를 쓰고 또 3천만 원 스윙을 베팅을 하고, 셋째 달 이후에는 계속 4천 가지고 하죠. 근데 이제 한 종목에 베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수익 개념으로 이거 사서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고 이거 사서 올라가면 차익 실현, 이렇게 하면 재미있고 주식이 또 돈도 크게 버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죠. 거기에 중심에는 이제 제가 매일 쓰는 요 리포트가 있죠. 동양고속도 보세요. 1000% 올라갔잖아요. 한 2, 3주 만에.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대형주들은 SK 하이닉스 2번 제시해드렸는데 딱 중요한 지점에서 제시해드려가지고 지금 작년에 그 336% 치고 올라가는데 일단 홀딩해라.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뭐 코리아 서키트나 뭐 한미 반도체나 이런 옐로 칩들을 이제 제시해드렸고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도 저기 바닥권에서 제시해드려서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데 추가 랠리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번 주 또 지난주, 저는 또 지난주 이제 똑같이 이제 방송을 하고 또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렸어요. 고객들에게 싱가포르에 있으면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근데 그때 이제 제시해드렸던 이 포스코 DX, 왜 포스코 DX를 하지? 근데 포스코 그룹주가 또 로봇 쪽이나 이런 쪽에 또 강점을 보여서 상한가 쳤고, 상한가 치고 그 다음 날은 매도로 해야죠. 그리고 이틀, 3일 만에 46%, 1,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이런 재미있는 매매를 해야죠. 근데 이게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충분한 조정을 받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항상 시장을 앞서 나가는 게 필요하죠. 매일 이제 그 로봇 청소 관련하는 유진 로봇을 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제시해드렸거든요. 이번 주에도 제시해드렸고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는데 정배열 초입에 있단 말이에요. 항상 20하고 60이 수렴됐고 전고점 매물을 하는데 이 음봉 세 개가 두두둑 떨어져요. 이게 로봇스타 똑 이런 모습이죠. 약간의 갭상승에서 살짝 흔들어주는 이런 패턴이 강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유진 로봇은 이제 물류 로봇이죠. 그래서 그 자율주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때문에 로봇 청소기에서 다져진 기술력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죠. 더블 이상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칠만 해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데 리스크는 적죠. 그래서 우리는 로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걸 보시면 된다. 자율주행 관련주들 움직이면 무조건 이걸 해야죠. 근데 거래가 적은 종목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수급이 붙는 종목을 해요.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 날 매수하는데 그 전날 매수하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다음 날 매수하면 그 다음 날 상한가 때리고 또 급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것도 한 이틀 만에 2, 3일 만에 63%, 1,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우수 AMS도 블락아웃 패턴이 나오면서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급등 나오고, 한캠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똑같은 패턴이다. 여기에 보면 장기 이평선 위에서 블락아웃 패턴이 나오면 우수 AMS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다 그랬는데 아침에 안 올라갔어요. 투자자들 에이 거짓말하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장후반에 올라가서 꼭지에서 매도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런 거 현대모비스가 움직인다 그러면 현대모비스를 해야죠 이번 주에. 그다음 이제 로봇주가 움직인다 그러면 고용도 해드리고, 또 로봇 순환매 흐름 따라서 바닥권에 있는 거, 뭐 협진도 마찬가지고, RG노믹스나 이런 종목들이나 T로보틱스 죽으나 사나 우리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만 하면 강하게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종목이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가면 현대약품도 더블 이상 시세가 나오고 있고, WSI나 또 프로티나나 이런 종목들도 뭐 500%도 나오죠. 그리고 로봇이 움직이면 바닥권에 사서 끌고 가야죠. 그럼 이제 우린 PTS처럼 뉴로메카처럼 뭐 150, 200은 금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닥권에서 철저하게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을 한다면 뭐 더블 이상은 기본적으로 잘 나오고, 잘 걸리게 되면 한 번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 1000%도 기본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과장이 아니라 이렇게 맨날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상승 초기에서 잘 잡아놓으면 강력한 레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리스크가 적은 바닥권에서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 공략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올해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